아니나 다를까 윤석열의 깽판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현실을 마주했을지 아니면 여전히 망상의 세계 속에 살지 많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석열은 지금 몸은 그 구치소 안에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어제 충분히 얘기했다면서 오후 공수처 조사는 안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어제 공수처의 첫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넘어간 상황이죠. 매우 아쉽게도 조국 대표님이나 송영길 전 대표님 이런 분들하고는 만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 그 두 분을 비롯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이 나라를 이렇게 망쳐놓은 거는 대대적으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미래 세대들한테도 확실하게 오염되지 않도록 기록하고 이 심각성을 알리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조본의 첫 조사가 어제 거의 10시가량에 다 돼서 종료가 됐죠. 그래서 오늘 오전부터 다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뻔뻔한 소리를 쏟아내면서 그냥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언론 플레이를 계속하면서 그 자기 태극기 모독 세력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그러면서 안에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무슨 된장찌개를 먹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식사 시간 휴식 시간을 포함해서 거의 11시간 정도를 공수처에서 보냈다는 건데요. 근데 아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 11시간 정도에 그냥 거의 대부분은 밥 먹고 입 다물고 있고 이게 전부였다는 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진술 거부하면 오늘 오후에도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도 남아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꼼수를 부리더라도 구속영장 청구 피할 수 없을 거고요. 궁극적으로 윤석열 파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게 단독 보도로 전해졌는데요. 권영진 씨가 윤석열한테 체포 직전에 정말로 의원들 끄집어내려고 했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는 겁니다. 일단 미리 그 전에 하나 말씀드릴게 윤석열이 지금 어떤 식으로 태극기 모독 세력들한테 영웅화를 하고 있는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공수처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윤석열이 특별히 신경 써가지고 국민 불상사 막기 위해서 영장 집행에 응한 거다. 그러면서 자진 출석이라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오전에 그런 불필요한 과정들을 거쳤던 거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리고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권영세 씨의 말입니다. 국회의원을 다 끌어내서 체포하란 얘기였냐? 이렇게 체포 직전에 윤석열한테 날선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근데 윤석열은 이걸 두고 또 웃으면서 국회의원을 그때 끌어내서 뭘 어쩌자는 거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고 끝까지 추하고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저거는 인간 취급을 해서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심지어 더 웃긴 건 이게 중앙일보 단독 보도인데 윤석열의 담담한 태도에 일부 의원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울음을 터뜨렸다. 이요. 저 윤석열 호위무사로 불렸죠. 본인들도 이제 실컷 승승장구 하다가 윤석열이 개판을 쳐놓고 아예 내란 외환죄까지 전부 다 저질렀으니까 자기들도 망했다 싶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질질 짜고 있는 건데 도대체 저것들이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대통령이 오히려 우리를 위로했다. 요런 얘기까지 지금 참석자가 전하고 있는데요.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걸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들이 계속 말씀드리듯이 태극기 모독 세력 이거는 어떻게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15에서 20% 탄탄하게 버티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전하는 메시지들인 거죠. 이것만 보면 윤석열은 도대체 중국, 북한을 왜 그렇게 욕했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와가지고 야 니네가 그렇게 주적으로 삼고 있는 데랑 윤석열이랑 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냐? 요런 얘기를 했는데 이 소식마저도 태극기 모독단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윤석열은 영웅인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막 가서 눈물 흘리고 끝까지 국민을 생각해서 유혈 사태를 막고자 공수처가 문제가 있지만 저렇게 차진 출석을 한 거다 라는 망상 세계관을 계속해서 믿고 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점심은 중화면이고 저녁은 닭볶음탕이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게 제대로 된 내용을 하나도 전달하지 않으니까 밥 먹는 거 가지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윤석열은 이명박 박근혜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이 둘을 합친 데다가 전두환, 박정희, 이승만 전부 다 합쳐놓은 게 윤석열인데요. 어쨌든 지금 최근에 이명박근혜 이후로 또 이렇게 자칭 보수 진영이 괴멸이 된 겁니다.
이제 그 시간 문제라고 보는 건데,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끝까지 구질구질하게 나오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들을 계속 망상 세계관에 가둬놓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소식을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곧 다가올 대선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뭐 이런 식사 메뉴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밥을 먹든 말든 지금 중요한 거는 윤석열이 결국에는 사형이 될 것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어제 가기 직전까지 또 황당한 소리들을 끄적여 놓고 갔는데요. 한마디로 이런 키워드들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긴 내용을 다 볼 필요는 없는데, 부정선거 얘기를 여전히 하고 있고요. 선관위를 저렇게 공격을 하죠. 그리고 인민민주주의 독재 전체주의 국가라는 키워드를 던집니다. 한마디로 이게 태극기 모독단한테는 지금 민주당, 한마디로 곧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요 프레임을 그대로 이어가서 소위 빌드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좌파 운동권 얘기하고 실질적 법칙이 아니라 다수결의 민주주의가 우선한다. 아니, 민주사회에서 다수결의 원칙만큼 중요하게 적용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들이 다수일 때는 맨날 그냥 다수결 그러면서 힘으로 밀어붙인 놈들이, 지들이 막상 국민들의 마음을 못 얻고 개판을 치다가 심지어 내란 외환죄까지 저질렀다가 이 지경이 됐는데, 이거는 무슨 뭐 떼법 정치고 인민민주주의입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저게 말도 안 된다는 걸 우리는 다들 알지만, 주위 분들 뭐 가족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직장인이라든지 어디든 이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혼란이 꺼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무법적 폐악이란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수처에는 자진 출석을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어제 계속 연막탄을 뿌려댄 거고요. 이제 곧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부정선거 타령을 하고 공수처 문제, 그리고 서울 서부지법 문제, 그리고 지금 뭐 선관이라든지 뭐 곳곳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곧 윤석열 파면이 되면 헌재 부정을 할 겁니다. 저들이 이제 윤석열 파면됐으니까 저희들이 반성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어제 윤석열이 들어갈 때 정권 재창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해야 저 억울한 윤석열을 사면시켜 줄 수 있다, 이걸로 계속 가스라이팅을 할 거라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여론 조작 관련해서 신남성연대 배인규가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까? 윤석열 지지단체의 네이버 댓글 여론전, 이런 얘기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전해지고 있지만 저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조작질을 대놓고 하고 있죠. 심지어 텔레방 이름을 손가락혁명군 2025 버전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는데, 이게 또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 저들이 다 의도가 있고 저걸 문제 제기가 되면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빠져나가려고 저런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세히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저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하나씩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자체가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댓글 여론전도 내란 선전죄 처벌이 가능하다, 지금 저 신남성연대 결코 무사하게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대선을 치르는 기간 사이에 신남성연대가 저렇게 내란 선전죄로 처벌이 받는 그 상황이 오지 않는다는 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전해드릴 내용이 있는 건데, 저 내부가 지금 쪼개지고 아주 막 파탄이 났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짧게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670-252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상담 시 저희 알림이 왕이도 채널 말씀 주시면 혜택이 있습니다.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일본, 대만, 베트남, 필리핀, 태국 여행 시 해외 로밍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한 유심사의 2심 쿠폰을 보내드리니까요. 새해 이벤트로 혜택도 더 드리고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윤석열이 체포가 되고 나서 니 탓 내 탓 막 서로 폭탄 돌리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걸 그냥 넘어가서 안 된다는 겁니다. 저들 입장에서 지금 욕먹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신남성연대, 정광훈, 신혜식, 신의 한수죠. 이쪽인데 국힘 비대위 갤러리에서 저들을 손절해야 된다. 한마디로 이 내용을 뭐 길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신남성연대 배인규가 트롤 짓을 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오직 자기만 생각한다. 심지어 남성연대란 이름을 걸고 트롤짓 했기 때문에 앞으로 2030 남성들의 입지는 어떻게 되겠냐 라는 얘기를 막 저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댓글로도 배인규는 도대체 왜 저런 거냐, 신남성연대에 대한 비판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배인규의 과거 가정폭력 사건, 지금은 이제 이혼을 했는데 이 가정폭력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나라가 안 간 게 신기하다가 지금 국힘 비대위 갤러리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결국 신혜식도 마찬가지로 여기저기 막 그 자칭 우파 유튜버들한테 시비 걸고 다니다가 자기 돈줄이 마르니까 이것저것 장사하면서 결국에는 그냥 장사질을 하고 있다. 배인규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저런 문제 제기가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속았다. 저런 식으로 말로는 윤석열 수호를 얘기했지만 결국 지그들의 돈벌이를 위한 거였다. 지금 이런 얘기가 추천이 어마어마하게 박히고 있다. 그래서 신혜식 배인규 있지 않겠다. 여기에 플러스로 지금 정광훈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배인규 쪽에서 어떻게 대응하려 하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야, 지금 나를 욕할 때냐? 그러면서 적당한 퍼포먼스로 영상이나 커뮤니티 글 같은 거 남기겠대요. 어떤 상황을 연출한 다음에 야, 이렇게 지금 좌파, 뭐 중국, 북한 그 공산 세력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망치려 하는데 지금 나를 깔 때냐?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여론정화 작업 열심히 하지 않냐?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런 그 빌드업을 이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혜식, 배인규 이들한테 선동당해서 정치 입문한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빨간 약을 먹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어제 이후로 이제 배신감을 느껴서 빨간 약을 먹었다면서 하루 종일 난리가 난 건데 한마디로 앞으로 그럼 저들이 어떤 얘기들을 하겠냐, 요거에 대해서 석방 집회를 해가지고 돈 받아먹을 거고, 파면 부당하다, 헌재를 해체해라 라고도 또 돈 받아먹을 거고, 이후로 국힘에서 대선 주자 나오면 그 사람을 지지한다면서 또 집회하고 돈 받아먹을 거다. 요런 식으로 지금 저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요런 그 움직임들 벌써부터 눈에 훤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수처로 지금 몰려가가지고 과천 앞에 모이자, 공수처는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뭐 나경원 같은 정치인들까지 이걸 물고 그 덤비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한 줌 취급을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거를 유력한 정치인들, 심지어 대선에 나오겠다고 떠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뭐 갤러리에서 나오는 얘기나 뭐 몇몇 유튜버가 떠드는 얘기, 이거 한 줌인데 이걸 왜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나요? 라고 얘기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한 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아예 그냥 저도 얘기를 안 하고, 무슨 뭐 별로 사람들 보지도 않는 채널 같은 건 제가 얘기 안 하고요. 슈퍼챗 막 억 단위의 돈이 오가고 실제로 정치인들, 저 죄송합니다. 신인규가 아니라 배인규 씨입니다. 배인규 씨 채널에 윤상현 같은 사람까지도 나가가지고 윤석열 찬양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 언론, 커뮤니티, 유튜브, 나무위키, 그리고 각종 뭐 에타라든지 블라인드라든지 이런 데에도 저런 세계관이 계속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상식적으로 대응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 저 유동규라는 사람이 등판을 하죠. 저 유동규가 어떤 인간인지는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다들 아실 텐데요.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신혜식, 그 다음에 배인규 여기를 저격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들끼리의 이권 다툼, 뭐 물론 명분은 겉으로 윤석열 수호다, 내가 진짜 수호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이권 다툼으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아무튼 그래서 이의제의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유동규의 일침이 떴다 이러면서 아주 자기들끼리 말 같지도 않은 싸움들을 벌이고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이걸 보냐, 저들이 자기들끼리 싸움을 할 때 진짜 문제가 있는 내용들, 자기들끼리 알면서도 시시한 내용들을 터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저들은 이재명은 안 된다 라는 걸로 궁극적으로 다 몰려갈 겁니다. 몰려갈 텐데
그 가는 과정에 어떤 문제들, 그것도 팩트에 기반한 문제들이 폭로가 되는지 이걸 우리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또 정유라까지 끼어드는데 이거 일단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지금 스카이데일리 얘기를 가지고 저들이 또 본격적으로 화력전을 시작하려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또 키워드만 일단 간단히 보겠습니다. 중국인 얘기가 또 나오죠. 그리고 지금 스카이데일리의 사이트가 폭주를 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 스카이데일리에 대해서도 할 말이 참 많은데 일단 이건 차차 풀어가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저기에 우르르 몰려가서 스카이데일리 사장이 국내 언론사 중에 유일하게 트럼프 취임식 초청을 받았다. 이게 지금 어떤 시나리오랑 연결되는 거겠습니까? 지금 저들 입장에선 그 바이든 정부에서 윤석열을 그 선 긋는 모습을 보이니까 바이든도 친중이었다. 지금 친중 프레임도 거기에다까지 씌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만 오면 다 뒤집어진다. 트럼프가 와서 윤석열도 구해줄 거고 판세가 바뀔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황당한 소리들을 뿌려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유튜버들끼리, 그냥 커뮤니티, 뭐 그냥 일부 이상한 언론에서 뿌려대는 거면 저도 이렇게까지 다루진 않지만 이게 지금 국힘당 내부에 있는 유력 정치인들과도 연결이 되고 그걸 통해서 계속 유통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들이 어떤 식으로 이걸 빌드업하면서 결국 중국 얘기를 이어갈지 지금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나라 뭐 뒤집어진다 난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어떤 식으로 연결을 지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여기저기 커뮤니티를 똥통으로 만들고 있는지 이거를 좀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실제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걸 믿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그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팩트를 다루고 있다거나 묵직하다거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 여기저기다가 같은 키워드들을 반복하면서 멀쩡한 사람들도 의심을 하게 만드는 거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공론장을 오염시키고 있는 거 근데 왜 유독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중국이랑 연결이 될까요? 마찬가지로 지금 뭐 서울대에서도 뭐 이런 그 중국인들이 꽤 있다. 뭐 학교 게시판에 중국인들이 침투했고 막 사방에 지금 하다하다 이제 뭐 성관이나 헌재나 이런 데도 다 중국 간첩들이 침투했다. 지금도 보면은 막 중국 북한 경찰들이 이번에 뭐 윤석열을 잡아갔다. 이런 얘기들도 퍼뜨리고 있거든요. 결국 왜 중국이 계속 저렇게 언급이 되는 걸까? 이걸로 이제 이재명 대표님이랑도 또 지금 연결을 짓고 있는 건데요. 아무튼 이런 움직임들 결코 가볍게 봐서 안 된다는 취지로 오늘 좀 간략하게 전해드렸고요.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어마어마한 공세들이 쏟아질 겁니다. 디지털 온라인 세상은 24시간 365일째가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런 중요한 그것도 대선 국면이 오면 그동안 뿌려놨던 떡밥들을 회수해가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제 저도 본격적으로 짜잘한 이슈들 일단 뒤로 미루고 이준석 씨 얘기는 일요일 오후 3시에 하는 걸로 하고 평소에는 저들의 동향에 대해서 정찰을 하고 그 다음에 공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